그 아이들 제 애들 맞죠? 그 말이 제 입에서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눈으로 본 순간 가슴이 먼저 알아버렸습니다. 지하철역 한쪽 김밥을 팔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6년 전에 이혼한 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둘이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눈이 제 눈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6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아이 둘을 낳았다는 것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도대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왜 저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밥 2줄만 주세요. 목소리가 먼저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묻혀 어디선가 들려온 평범한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귀에 걸렸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소리였는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발끝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의 지하철역은 늘 그렇듯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플랫폼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계단을 내려가는 사람들, 서로의 어깨를 밀치며 바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땀 냄새와 오래된 콘크리트 냄새, 따뜻하게 데워진 김밥에서 올라오는 밥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냄새 속에서 이상하게도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드릴게요. 그 다음 말이 들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심장이 갑자기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 하고 가슴 안쪽을 세게 두드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귀 안에서 울리는 것처럼 소리가 퍼졌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간이 멈췄습니다. 작은 접이식 테이블 위에 김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김이의 윤기가 흐르는 밥, 그 위에 노란 계란과 시금치, 당근이 가지런히 보였습니다. 손이 보였습니다. 김밥을 자르고 있는 손이었습니다.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거칠어졌습니다. 손등에는 얇은 상처 자국이 몇 개 보였습니다. 그 손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기요, 김밥 나왔습니다. 그녀였습니다. 고개를 들고 손님을 바라보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피부는 예전보다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전부인이었습니다. 숨이 막힌 것처럼 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꽉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주변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그 사람만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김밥을 자르는 칼소리, 비닐을 여는 소리,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만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지나간 인생이 눈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늘이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 지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짧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 끝난 인연이라고 수없이 되뇌어 왔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김밥을 자르다가 잠깐 멈칫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 짧은 멈춤이 가슴을 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혹시 나를 본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두 명이었습니다. 똑같은 키, 비슷한 얼굴, 같은 표정으로 서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아이들은 김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배고픔을 참는 법을 아는 눈이었습니다. 그런 눈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 지금 손님 먼저 드려야 해.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예전보다 낮아졌습니다.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지친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더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그 단어가 이상하게도 크게 들렸습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갔습니다. 아이 중 한 명이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인데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얼굴처럼 어디선가 봤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또 한 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이미 끝났다고 믿었던 기억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살아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녀가 김밥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익숙했습니다. 수없이 반복해온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손을 보고 있으니 예전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집에서 김밥을 싸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없던 시절, 둘이서 나눠 먹던 저녁이 떠올랐습니다.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 하나가 김밥을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엄마, 나 이거 2개 먹어도 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누구를 닮았는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시선이 아이의 얼굴에 고정됐습니다. 눈, 코, 입, 특히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내 눈과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소음이 전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직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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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 아이도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그 눈빛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저 아이들, 내 눈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머릿속에 꽂히는 순간 발밑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신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날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어떤 순간의 말투와 눈빛은
잊히지 않습니다. 특히 그게 마지막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그 아이의 눈을 본 순간 기억이 한 번에 끌려 올라왔습니다. 억지로 눌러놓고 덮어두고 애써 외면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은 다 잊고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꺼내지 않을 뿐입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아무 준비도 없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집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람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국과 반쯤 남은 밥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으며 내는 작은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담담한 것도 아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꺼내려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돈 얘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단어 하나로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나도 알아. 지금 상황 안 좋은 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괜히 더 말이 길어지면 싸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알면 뭐해요? 그녀의 말이 짧게 떨어졌습니다. 그 말끝이 이상하게도 차가웠습니다. 알기만 하고 바뀌는 건 없잖아요.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지금 일도 불안정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거예요? 숨이 조금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나도 노력하고 있어. 그렇게 말했지만 스스로도 힘이 없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노력만 하면 뭐해요? 그녀가 말을 끊었습니다. 결과가 있어야지.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부러 이러는 것도 아니고 말이 빨라졌습니다. 점점 감정이 섞였습니다.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상황이 어떤지.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불안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더는 못하겠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짧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뭐? 되묻는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이 생활,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는 거 나 못하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혼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주 담담하게,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놓은 것처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난치지 마.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 말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끊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유가 뭐야? 그렇게 물었습니다.
돈 때문이야? 그거면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 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지금 힘든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갑자기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냥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이랑은 이제 못 살겠어요.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그날의 공기, 그날의 냄새, 그날의 침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가장 아픈 말은 큰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아무 감정 없이 말하는 한마디입니다. 이유를 말해.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고.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말해봐. 그녀는 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슬픈 것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말 안 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말을 안 해? 말해도 달라질 거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끝났다고?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혼자 그렇게 정해놓고 나한테 통보하는 거야, 지금? 화가 올라왔습니다. 억울함이 올라왔습니다. 나한테 설명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그녀는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다른 사람 있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더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맞네.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는 거네.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결국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도 말 못하고 변명도 안 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마지막까지 변명도 해명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화가 났고 더 아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설명되지 않는 이별을 가장 오래 끌고 갑니다. 이유를 알아야 끝낼 수 있는데 이유가 없으면 끝내지도 못합니다. 그날 이후로 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철역에서 다시 그 얼굴을 봤습니다. 김밥을 싸고 있는 손, 지친 눈빛, 그리고 그 아이들. 그녀는 그날처럼 지금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 침묵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녀가 잠깐 눈을 피했던 그 순간, 그게 그냥 침묵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날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엄마, 나 이거 하나 더 먹어도 돼? 아이의 목소리가 지하철역의 소음 사이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밝지도 그렇다고 투정도 아닌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는 말투였습니다. 안 돼. 저녁까지 기다려야지. 그녀의 대답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동안 발걸음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만 앞으로 나가면 단 몇 걸음이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몇 걸음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정말 가고 싶은 곳일수록 오히려 발이 떨어지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까우면서도 먼 거리,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으면서도 절대 닿지 않는 거리.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날 이후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알아볼까봐, 괜히 눈이 마주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뒤돌아서 걸어 나오면서도 몇 번이나 고개를 돌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정말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인지. 하지만 끝내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늘 다니던 길인데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바람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불이 꺼진 집안은 텅 빈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신발을 벗는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지도 않고 그대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김밥을 싸던 손, 아이의 목소리, 그리고 그 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자꾸만 겹쳐졌습니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그 아이가 겹쳐 보였습니다. 말도 안 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혼잣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크게 울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잠을 청해보려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더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지하철역의 소리, 사람들 발걸음, 김밥 냄새, 그리고 그녀의 얼굴. 몇 번이나 뒤척였습니다. 결국 일어나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밤이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는 밤. 머릿속이 조용해질 틈이 없는 밤. 지나간 기억이 하나씩 떠올라 가슴을 쥐어짜는 밤이 있습니다. 그날이 그런 밤이었습니다. 결국 다시 그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게 그냥 착각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다음 날 퇴근 시간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계속 시계만 봤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어도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그 장면만 떠돌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가슴이 더 조여왔습니다. 그 자리가 보였습니다. 어제 그 자리,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그 자리에서 김밥을 싸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바빴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작은 테이블 앞에 서서 김밥을 기다리는 사람들, 급하게 돈을 내고 받아가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그녀는 쉬지 않고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시선이 주변을 훑었습니다. 어디 있지? 어디 갔지? 가슴이 이상하게 불안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멀리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계단 쪽에서 두 아이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숨이 차서 헉헉거리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학원 끝나고 바로 왔어야지. 아이 중 한 명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버스 놓쳐서 그래서 걸어왔어. 그 말에 그녀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걸어왔다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멀리서 걸어왔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엄마. 우리 빨리 올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밥을 자르던 칼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녀가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손을 움직였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동안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왔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사는 걸까? 왜 저 아이들은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걸까? 여러분, 사람은 뒤늦게 알게 되는 사실 앞에서 가장 크게 무너집니다. 그동안 몰랐다는 사실이 가장 큰 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곳을 계속 찾게 되었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가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일부러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지하철역을 지나가도록. 처음에는 멀리서 보기만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눈에 띄지 않게. 그녀는 늘 같은 자리였습니다. 같은 테이블, 같은 김밥, 같은 손놀림, 그리고 같은 아이들. 아이들은 매일 왔습니다. 학원이 끝나면 그곳으로 왔습니다. 가끔은 숙제를 하고 있었고, 가끔은 그냥 앉아서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는지, 왜 혼자서 저렇게까지 살아가는지, 그리고 왜 저 아이들이 저렇게 살아야 하는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미안함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후회인지. 그 감정이 섞여서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털며 급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자리 위에는 작은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비를 막기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밥을 자르던 칼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주변 소리가 순간적으로 멀어졌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그 말이 시작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빠는 그녀의 말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입술이 조금 움직였지만 그 다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김밥 칼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지하철역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철제 난간에 부딪히며 일정한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똑같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똑같았습니다. 궁금함과 기대, 그리고 아주 약간의 불안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아무리 말을 돌려도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그날, 그 순간에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멀리 있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너무 짧아서 오히려 더 많은 걸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 중 한 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나 멀리? 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많이 멀리.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못 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실망인지 아니면 이미 익숙한 대답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동안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멀리 있어.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멀리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은 직접 듣지 않아도 가슴을 찌릅니다. 그 말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닐지라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김밥을 자르고 포장하고 돈을 받고 또 다음 손님을 맞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감정도 없는 것처럼 그저 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닮았을 뿐이라고, 우연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말투, 걷는 방식, 웃을 때 눈이 접히는 모양, 작은 습관 하나까지 하나씩 하나씩 익숙한 것들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갑자기 김밥을 반으로 나누더니 다른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너 이거 좋아하잖아. 그 말을 하는 방식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 예전에 내가 자주 했던 말이었습니다.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어떤 날이었습니다. 비슷한 저녁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김밥이 있었고 그때도 나는 김밥을 반으로 나눠 건네며 똑같이 말했습니다. 너 이거 좋아하잖아. 그 장면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똑같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닮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 가까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만 보던 걸 조금씩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자연스럽게 김밥을 사는 척도 했습니다. 김밥 한 줄 주세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확실히 나를 알아본 눈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예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하듯이 아무 감정 없는 말투로 3,000원입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돈을 건넸습니다. 손이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밥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확실한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내 자식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자리 잡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로 너무 늦게 알려줍니다. 알아야 할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이미 시간이 지나버린 뒤에야 진실을 던져줍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왔는데 이상하게도 집안이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공간에서 나는 혼자 살고 있었고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그 지하철역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이 올라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직접 그녀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나를 속였는지, 왜 아이들을 숨겼는지 그 모든 걸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그 결심을 하는 순간 가슴이 더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처럼 다시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출근 준비를 했는데도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양치를 하다가도 거울 속 얼굴을 한참 바라보게 되었고 셔츠 단추를 채우다가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지쳐버린 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끝을 마주하는 기분이 드는 날.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전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서류를 넘겨도 글자가 읽히지 않았고 누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되묻는 바람에 동료가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결국 시계를 보게 됩니다. 아직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지하철역으로 가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핑계를 하나 둘러대고 나왔지만 사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그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걸음을 재촉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몸은 따라주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기 직전 잠깐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내려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마주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작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게 그냥 물어보면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 자리가 보였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 그녀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김밥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더 작아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손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어딘가 힘이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몇 명의 손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이제 몇 걸음이면 닿는 거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서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6년 전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이 가득 담긴 눈이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했던 말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주변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동전이 부딪히고 방송 안내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게 흐릿하게 들렸습니다. 김밥 하나 주세요.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꺼낸 말이 고작 그거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김밥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잠깐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밥을 포장하고 손님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끝난 뒤에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왜? 짧게 물었습니다. 왜 안 돼?
목소리가 생각보다 거칠게 나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손님 있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이 더 화를 나게 했습니다. 그럼 언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언제 되는데? 그녀의 손이 다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안 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짧고 단호했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 되묻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얘기 안 해요.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왜 안 해? 필요 없어요. 그녀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그럼 애들은 결국 꺼내버렸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주변 공기가 순간적으로 조용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애들 아니야. 그녀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맞잖아.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맞지.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 한마디가 겨우 나왔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왜 혼자서?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냥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냥이 뭐야?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냥이 뭐냐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당신 인생, 그녀가 말했습니다. 망치기 싫어서 그랬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그녀는 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그 말이 떨어진 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내방송도, 사람들 발걸음도, 동전 부딪히는 소리도 전부 멀어졌습니다. 오직 그 한마디만 남았습니다. 당신 인생 망치기 싫어서 그랬어요. 그 말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을 왜 당신이 정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답답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을 꺼냈다가 멈췄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혼자서 다 키운 거야.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결국 대답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평범해서 더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가장 먼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 눈앞에 있는데도 전혀 몰랐던 인생이 펼쳐져 있을 때,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해? 작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 안 하려고 했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했어요. 그 말이 더 깊이 꽂혔습니다. 근데 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왜 지금? 그녀의 시선이 잠깐 아이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말,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커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사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진실, 그걸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6년이라는 시간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건널 수 없는 시간처럼.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이제야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다시 시작을 들이밀기도 합니다. 그날 그 지하철역에서 나는 다시 인생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습니다.